물론 다른 로스터들하고 정보를 주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든 사람이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뉴웨이브 커피 로스터스에서 로스팅을 담당하고 있는 유승권이라고 합니다. 동수 대표님처럼 유승권 대표님은 모르시더라도 이 책은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 로스팅 크래프트라는 책의 저자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책 있거든요, 집에. 로스팅을 그럼 지금까지 몇 년 정도 하신 거예요? 집에서 수막 로스팅부터 시작해갖고 18년, 19년 정도 한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상업 머신으로 가지고 로스팅 한 건 한 2010년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바리스타들이 에스프레소 출출할 때도 기본적으로 얘기를 많이 나누는 게 템퍼라든가 바스켓이라든가 머신의 구조, 보일러가 원보일러인가 듀얼인가 독립인가 이런 거를 많이 따지고 거기에 기능이 뭐 인퓨전이 있는지 가압인지 가변함인지 이런 걸 많이 따지잖아요. 근데 로스터들은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있죠. 구조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싱글 드럼이야 듀얼 드럼이야 전도 대류 뭐 복사 비율이 어떻게 돼? 뭐 이런 식으로 명확한 정보 지식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로스팅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자기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먼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쓰는 모델이 어떤 모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기가 쓰는 모델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제조사들. 네. 통해서 정보가 대부분 많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여쭤보는 거죠. 이거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세팅값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물어보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바타고 기센 쓰고 있는데 기센을 네덜란드 공장에 방문해서 몇 가지 궁금했던 것도 물어봤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메이커가 추구하는 방향, 머신을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기센이 좀 독특한 게 컨트롤러에 의해서 세팅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로스터가 개입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쓰기 어려운데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개념이 좀 잡히다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만족하고 잘 쓰고 있는데, 물론 다른 로스터들하고 정보를 주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든 사람이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나라에도 지금 태안도 있고 이지스터도 있고 그 밖에 여러 로스터들이 있으니 메이커로서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린다 하면은 쪽에서는 뭐 고객 관리 차원에서나 메인터넌스를 위해서라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라고 저는. 한국말로 물어보기 되게 쉽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요. 로스팅을 잘한다고 하긴 하던데 저 친구가 얼마나 잘할까 궁금한 거 있잖아요. 바리스타들은 채널이 좀 많고 개방이 돼 있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만나보고 바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해 볼 수도 있는데, 로스터리는 그게 좀 힘들어요. 개방을 잘 안 하시는데, 제가 미국하고 호주를 돌아다녀 보면 언제나 로스터리는 웰컴이었어요. 한국에서 왔는데요. 그래, 먼 데서 왔구나. 뭐가 궁금하니? 우리 투어 시켜줄게. 막 다 보여주고. 같이 커피도 마실래? 마셔보고. 우리 커피는 어떠니? 막 물어보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디 가면 되게 폐쇄적이죠. 잘 모르시는 분께서 방문하셔서.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전지현 바리스타가 템핑하고 레벨링하고 에스프레소 추출하는 걸 보고 똑같이 내가 한다고 해서 똑같은 컵 노트가 나오지가 않죠. 그건 테크닉이라든가 몸에 배어있는 습성, 기술적인 게 있기 때문에 포커스가 맞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다른 거죠. 그런 게 크래프트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제 책이 로스팅 크래프트인데 똑같은 걸 한다고 하지만 결과물은 똑같지가 않죠. 그 사람 손으로 뭘 한다는 거는 감각이라든가 감성이 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게 다 알게 모르게 반영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마스터한다는 게 시간하고 경험이 쌓여야 되고, 그 경험이 자신이 몸에 이렇게 뵐 수 있을 때까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유물 말씀하시는 이게 진짜 유물이에요. 2006년도 자료인데 15년 된 자료인데, 이거 지금 대표님 노트북에서밖에 재생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재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거 대표님이 포맷하시면 이 프로그램을 좀 못 봅니다. 아,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원턴형 솔리드 드럼 스타일인데, 여기다가 빈을 하나 넣어볼게요. 교번 날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볼 수 있으세요? 빈이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하나 넣었는데 더 넣어드릴게요. 진짜 신기하네. 아니, 클릭하는 수만큼 빈이 들어가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서 일반적으로 그냥 드럼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안쪽에 교반 날개라는 게 있는 거예요. 통해서 이렇게 교반을 시켜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열을 충분히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교반 날개가 제대로 못할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두 가지. 드럼이 똑같이 돌아가고 있긴 한 건데, 교반 날개가 적절하게 작동을 안 하면 커피들이 계속 움직여주지 않고 로스팅 드럼은 도는데 콩은 머물러 있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보통 45회전하고 60회전 두 가지만 있거든요. 분당. 그 이상 돌게 되면 원심
압력에 의해서 빈이 드럼에 붙어서 같이 돌아요. 그러면 스코칭이랑 티핑 이런 게 생길 확률이 높고 스코칭이랑 티핑이 이제 커피 원두 벽면만 이렇게 그을리는 현상이죠. 그렇죠. 눌린다고 그러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 그거 느리면 아예 안 섞여요. 이런 식으로. 또는 교반 날개가 디자인 구조가 잘못돼 있으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오히려 빨라도 저렇게 되는 거고 느려도 저렇게 되는 거예요? 네, 확률이 높아요. 진짜 재미있게도 머신이 60회전 아니면 45회전밖에 없어요. 45회전은 보통 기센하고 디드릭이 있고 60회전은 보통 프로바, 후지로얄, 태완 이런 모델은 다 60회전 돌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드럼 안에 회전수랑 압력이랑 사이클로랑 세팅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회전수가 바뀌거나 그러면 그 밸런스가 깨져요. 대류랑 전도 비율이 있어요. 보통 프로바는 8대2거든요. 이게 구형인 거고 메탈 플레이어 방식의 신형 모델 1kg 말고 이제 5kg 같은 경우는 퍼센트 대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도 대류 비율이 있는 모델로 샘플 로스팅 하시고 100% 대류 있는 모델로 로스팅을 하시면 결과물이 전혀 다르게 나오죠. 아, 이게 대류가 80%일 때 네. 이게 전도 비율이 20%를 나타내는 거예요? 네. 복사는 1% 미만. 그렇게 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댐퍼라든가 맞춰서 조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에 너무 빠르게 로스팅 된다거나 너무 느리게 로스팅 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대류랑 전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대류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열풍 방식. 빈을 360도 다 둘러서 열을 전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크랙이 생기면 약한 부분 파고들어요. 그 부분을 먼저 익혀요. 그래서 너무 높은 대류열로 로스팅을 하시면 안 되고 전도 같은 경우는 프라이팬에다가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전도 비율이 높으면 어찌됐건 간에 스코칭하고 티핑이 많이 생기고 엔지매틱이나 산미를 표현하기가 되게 어렵고 프로박 같은 경우는 80대 20. 그러면 그 이유는 뭐예요? 100년 동안 얻은 데이터를 통해서 그렇게 만든 거죠. 요즘은 또 친환경이고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100% 대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류열을 너무 많이 활용을 하면은 커피 생두의 약한 부분을 이제 파고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하이 템퍼처 쇼타임 같은 경우가 되게 많죠. 프로파일링 대부분 쓰시는 게. 저 때는 8분 30초에 1차 크랙을 냈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안 하면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보통 슬로우 로스팅이라고 하는데 보통 9분 30초까지 크랙을 내더라고요. 월드 로스팅 챔피언십 같은 데 보면 10분에도 크랙 내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또 6분에 크랙 내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슬로우하게 로스팅하는 스타일이라서 9분 30초를 기준으로 이제 1차 크랙을 잡고서 프로파일링 세팅을 하죠. 예를 들어서 8분 30초에 1차 크랙을 내야 된다고 하면 네. 왜 8분 30초에 1차 크랙을 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8분 30초랑 9분 30초랑 두 개 먹어보고 블라인드로 뭐가 맛있어? 난 9분 30초가 맛있는데? 그럼 9분 30초 가는 거예요. 그런 테스팅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해외 감독관들한테도 샘플도 많이 줘봤고 오케이 패스를 받았기 때문에 2010년에 만들었는데 지금 계속 그 프로파일링 하나를 가지고 로스팅하고 있어요. 전도열의 비중이 높은 로스팅 머신들도 있잖아요. 그런 머신들은 드럼 지름이 작아요. 그리고 통이 길어요. 드럼 면이 되게 넓죠. 그리고 드럼을 따라서 버너가 쭉 일렬로 쭉 나와 있는 모델들이 있고 대류를 쓰는 모델들은 드럼 지름이 짧아요. 통이 크고. 그래서 빈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 대류를 많이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드럼을 보면 사이트 글라스라 유리 있잖아요. 네. 기센 이런 것들은 다 1시쯤에 있을 거예요. 위치가. 대류를 많이 쓴다는 거고 네. 사이트 글라스가 밑에 있으면 뭐 6시쯤에 내려와 있으면 네. 그러면 전도를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머물러 있는 위치에 관찰을 해야 되니까. 그럼 프로박 같은 경우는 예전 모델이라고 봤을 때 80% 대류와 20% 전도가 최적의 비율이다라고 설정을 하고 저 머신을 설계를 한 건데 다른 기타 전도열을 많이 쓰는 머신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설계를 한 거예요? 그 의도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하스 가란티나 가란티 같은 경우는 터키시잖아요. 터키시는 이브리 커피를 지금도 음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드럼도 싱글 드럼이고 화력 엄청 세고 프로밭은 아무래도 독일 분들이 100년 넘게 네. 기계를 만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계속 뜯어보고 만들어보고 뜯어보고 만들어보고 다른 회사들을 또 M&A로 또 흡수하고 그러면서 업데이트가 계속 되면서 지금까지도 명백을 계속 잘 유지하고 있는 회사죠. 기센이랑 지금 프로박 쓰시잖아요. 네네. 전도열과 대류열 비율이 같나요? 아니 달라요. 7대3이고 기세는. 근데 왜 그렇게 두 개를 쓰세요? 프로밭을 쓰고 싶었으나 버너가 메탈 플라이어로 바뀌면서 메탈 플라이어 방식은 어떤 거냐면은 금속에다가 전기를 넣어요. 그래서 빨갛게 달고 거기에다가 연료를 분사해요. 분무기식으로. 그래서 100% 완전 연소. 그 상태를 사이클론으로 열을 빨아들여서 열풍을 만드는 거거든요. 대류열을. 그거랑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프로밭 같은 경우에는 가스 버너 같은 환경 램프로 돼 있거든요. 파란불 거. 버너 자체가 틀려요. 근데 1kg짜리는 그렇게 만들어봐야 얼마나 나가겠어요. 가격도 싸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만드는데 보통 로스터리들이 납품을 할 거야, 빈 세이즈를 할 거야부터 시작을 하면 5kg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집중해 놓은 거죠. 트렌디하게. 적은 열량을 사용해서 에너지를 사용해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게끔. 그 방식을 저랑 안 맞는 거죠. 네. 제가 배웠던 거, 기억을 쌓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좋은 경험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커피
하고 네. 싶은 커피를 자리 잡을 수 있는데 제가 배웠던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고인물이라 그 당시에는 프로바스로 로스팅하는 게 짱이었어요. 최근 들어서는 롤링 같은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따로 있는 거고 약간 세대가 좀 구분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 쓰는 모델들에 대해서 열의 비율은 어떻게 알아요? 그건 이제 제조사들 문의해 보시면 얘기해 주죠. 제조사를 괴롭히세요. 궁금한 거 웬만한 거 다 풀었고 이렇게 소스 자료를 갖고 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 계속 커피를 함에 있어서 저의 이제 원동력 내가 해나갈 수 있게끔 네. 해주는 요즘은 또 SNS 잘 되어 있고 DM 날리셔서 문의를 날리시면 친절하게 애들이 대답을 해줘요. 다른 드럼 형태를 가지고 있는 머신도 있잖아요. 스트롱홀드? 스트롱홀드요? 네. 이게 15년 전 거 아닌가요? 굉장히 참. 와, 이게 장난 아니네요. 네. 이거. 이건 무슨 모델이에요? 저도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있는 건데 들어가서 드럼의 원심력을 통해서 얘들을 띄우는 거죠. 이렇게 드럼이 마름모 꼴이잖아요. 네. 보통 스팀 피처도 보시면 5도 각이 있거든요. 각이 있어야 그게 돌아요. 그러니까 얘도 각이 있어요. 그래서 돌리고 돌기도 있어서 돌기를 타고서 이렇게 돌아갔다가 위에 부딪혀서 내려오는 거죠. 그럼 이것도 뭐 전두열 대류열의 어떤 100% 대율이에요. 대율 100% 정도 없고 로스팅을 물론 조그만 거 5kg, 15kg, 45kg 쓰시다가 정말 잘 되셔서 네. 120kg나 160kg나 가실 수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모델로 가셔야 되거든요. 상업용 완전 큰 거. 드럼도 사이즈가 커요. 그래서 한 배치당 사이즈가 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 동일하진 않지만 스트롱홀드 같은 드럼 형태들은 커피빈이 안에서 저렇게 돌고 있을 확률이 높다. 네, 만나서 말씀은 나눠보진 않았어요. 대표님하고는 아마 여기서 아이디어를 갖고 오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추측하는 거죠. 그 드럼을 이렇게 세워서 하는 모델은 얘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물레방아처럼 도는 게 있어요. 세로가 아니라 가로로 도는. 그러면 이렇게 물레방아식으로. 이게 너무 저거 클릭할 때마다 콩 떨어지는 게 너무 웃기다. 우와. 100% 대류예요. 와, 콩이 저렇게, 근데 저런데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가 봐요. 저도 본 적은 없어요. 열이 이렇게 들어가서 위로 빠져나가는 거죠. 저거 실존하는 모델이 보신 적 있으세요? 프로바 유튜브 보니까 있던데 진짜요? 메커니즘 어떻게 된다고 그게 아마 한 배치당 360kg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별의별 형태가 다 있구나. 네,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신세계가 있죠. 저 좋은 자료가 왜 2005년 이후로 없을까요? 이게 구하기 힘들었어요. 찾아보고 정말 열공하시면 좋은 자료가 많고 재밌는 자료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출처가 명확한 거, 얘는 프로바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갖고 공부하시는 거를 많이 추천을 드려요. 혹시 좀 다른 걸 볼 수 있는 것도 있나요? 저기서? 프로베스 타입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100% 대류. 이런 로스팅 머신은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횡성에 가면 콜드브루 만드는 넥스트 바이오가 있어요. 거기서 이걸 쓰세요. 1시간에 1톤을 로스팅하세요. 1시간에 1톤이요? 6분의 2차 크랙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열 효율이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겠네요. 어찌 보면 그렇지만 어찌 보면 너무 빠른 거죠. 보통 우리 뭐 9분 30초, 8분 30초 1차 크랙 내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떠셨어요? 써보니까? 내 맘대로 안 돼요. 프로그램으로만 돼요. 그러니까 제어가 안 돼요.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야. 생산성에 그쵸. 초점을 맞춘 120kg 넣고 돌리면 이제 100kg가 나오는데 그게 6분 로스팅이고 1시간에 1톤, 10시간 돌리면 10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겠죠? 어떤 딜레마라기보다는 네. 산업화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페셜티도 하나의 산업이고 이 산업을 어떤 식으로 확장? 해 나갈 건지를 볼륨으로 싸움을 하잖아요. 네. 보통 유통망이 있으면 이게 네. 되게 쉬운데 저희는 아직 작은 업체니까 그렇긴 하지만 어느 순간 됐을 때 누군가 제안할 수 있잖아요. 저한테 또 할 줄 안다면서 이거는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번 해봐. 딱 했을 때 잘하는데 그러면 이제 계약할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로스팅 기계 타입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조금씩은 다 알고 있죠. 써본 거 있고 안 써본 근데 거 있고. 저는 진짜 저렇게 생긴 건 처음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넓게 크게 보시라는 거죠. 그런 면을 통해서 해볼 수 있는 게 되게 다양하고 만나볼 사람이 되게 많고 공부도 엄청. 다른 타입도 있나요? 혹시 안에? 360kg 이상 로스팅 할 때, 360kg 이상이요? 500kg 막 이렇게 로스팅 할 때. 그러니까 못 보는구나. 네. 저 정도면 전도율이 몇 %가 있는 거예요? 8대2나 9대1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종류가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솔리드 타입 드럼만 보지 마시라는 거죠. 여기서 기본적으로 기초를 쌓으시고 그 다음에 다음 넥스트 레벨로 넘어가시면 되죠. 네, 그러면 구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버너의 어떤 종류들별로도 버너도 굉장히 지금 다양하잖아요. 현재 3가지 타입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여런이 또 따로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버너 타입은 이제 디드릭이 쓰고 있는 세라믹
빨간 불꽃 나는 게 있고 네. 그다음 기본 프로밭 기센 후지로야 이런데 많이 설치되어 있는 파란 불꽃 나오는 환경 램프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처럼 롤링처럼 이렇게 100% 대류로 되는 타입이 있고 그다음에 LPG, LNG 전기가 있죠. 거기에 맞춰서 기계를 만들잖아요. 그 업체에서는 테스트를 해보고 개발하면서 최상의 버전을 고르신 거일 거 아니에요. 네. 환상적인 조합을 황금 비율로. 그러니까 그 비율에 따라서 전도 대류 복사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시면 로스팅 하는데 좀 더 효과적인데 이제 로서스 길드에서는 보통 환경 램프로 하게 되면 로우 SET 하이 바디, 굿 스위트니스 이런 쪽으로 표현된다고 했고 디드릭 같은 경우는 보통 웰 밸런스 100% 대류나 대류를 많이 쓰는 그런 모델들 같은 경우는 하이 SET 로우 바디 근데 아로마가 엄청 되게 잘 나오고 내 로스팅 머신을 일단 먼저 잘 아는 게 로스팅을 처음 배우신다면 그게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 그렇죠. 예. 이런 말씀이시죠. 예, 장점 단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거죠. 안 그러시면 요즘 많이 개방돼 있더라고요. 로스팅 룸이. 쇼룸 같은 거. 그렇죠. 이지스터도 쓸 수 있고 롤링도 쓸 수 있고 프로바도 쓸 수 있고 태안도 최근에 오픈했거든요. 가 보셔서 실컷 만져보세요. 한 뭐 10시간, 20시간은 권장해 드리고 싶지 않고 한 3개월, 6개월 해갖고 라이트 로스팅부터 다크 로스팅까지 또는 본인이 생각하는 로스팅 스타일로 계속 해보는 거야.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케냐 쭉 해보고 내가 정말 원하는 스타일로 잘 나오네? 그러면 이제 그때 가셔도 구매를 하셔도 늦지 않아요. 근데 보통 소문에 의해서 뭐가 좋다더라. 근데 안 써봤는데 좋다고 하니까 그냥 무턱대고 사는 것보다는 그런 걸 좀 많이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이제 요즘은 젊은 바리스타들 약간 개방적이더라고요. 자기가 쓰는 모델에 대해서 문의를 하면 좀 그래도 잘 얘기해주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친구들한테 가셔서 커피도 많이 사시고 많이도 먹고 바에 앉아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 장점 단점이 뭐가 있는지 이제 친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보를 수집을 하는 거죠. 저는 그거를 미국에 가서 하고 호주 로스터리에 가서 하고 돈이 많이 들었을 때. 돈이 많이 들었지. 아, 영어로 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오케이 땡큐 하면서 다시 또 그 같이 가신 분한테 뭐 물어보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맞아 이 뜻이 맞아 막 물어보고 막 손짓 발짓 해가면서 네. 그렇게 배웠는데 요즘은 그게 다 오픈 소스로 열려 있으니 조금만 진짜 발품 파시면 좋은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 다음은 어떻게 나가면 될까요? 그게 그다음 이제 맛을 볼 줄 알아야죠.